AI로 만든 비행 게임이 17일 만에 100만 달러를 벌었다는 이야기. 비개발자가 일주일 만에 만든 엑셀 AI 도구가 연 42억 원을 벌었다는 이야기. 18살 고등학생이 만든 칼로리 앱이 매달 21억 원을 번다는 이야기. 이런 제목에 혹하신 적 있으시죠? 나도 AI를 배우면 저렇게 될 수 있지 않을까? 반대로는 이런 생각도 듭니다. 나는 매일 AI를 쓰고 있는데 왜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았을까? 저도 이 세 가지 사례를 보고 처음에는 숫자에 놀랐습니다. 그런데 하나씩 다시 보니 같은 숫자가 전혀 다른 뜻으로 보였습니다. 오늘은 세 가지 사례를 골라 사람들이 기억하는 성공담과 실제로 돈을 만든 구조를 비교해 보겠습니다. 먼저 어려운 말부터 쉽게 정리해 볼까요? MRR은 매달 반복해서 들어오는 돈이고 ARR은 그 돈이 1년 동안 계속 들어온다고 가정하는 돈입니다. 총이익은 큰 비용 일부만 뺀 돈이고 순영업이익은 직원 월급과 광고비까지 빼고 실제 사업에 남은 돈에 가깝습니다. 이걸 알고 보면 숫자가 굉장히 다르게 보이죠? 첫 번째는 피터 레벨스가 만든 브라우저 비행 게임 플라이입니다. 사람들이 기억하는 이야기는 간단합니다. AI로 3시간 만에 게임을 만들었고 17일 만에 100만 달러를 벌었다. 그런데 다시 보니 3시간은 첫 버전의 시간이고 100만 달러는 앞으로도 같은 돈이 들어온다고 가정한 숫자였습니다. 실제 게시물을 보면 두 숫자가 같이 나오는데요. 하나는 월 8만 7천 달러, 다른 하나는 연 100만 달러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이 두 숫자가 같은 방식으로 계산된 돈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실까요? 쉽게 설명을 해보면 당시 공개된 돈은 매달 약 1억 3천만 원의 규모였고 이 돈이 앞으로 12개월 동안 계속 들어온다고 가정하면 약 15억 원이 됩니다. 그러니까 17일 동안 15억 원을 통장에 넣었다는 뜻은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숫자에 현혹되면 안 되겠죠? 그리고 수익 구조도 단순히 게임 하나만 던져놓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게임 안에는 광고와 스폰서 자리도 있었고 처음 만든 뒤에도 기능과 수익 장치가 계속 붙어 있었습니다. 이 사례가 알려주는 것은 단순히 빨리 만들어라가 아닙니다. 게임은 3시간 만에 만들었지만 그 게임을 봐주고 퍼뜨려줄 사람을 모은 시간은 10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필요한 질문은 무엇을 빨리 만들까가 아니라 누가 내가 만든 것을 봐줄 수 있을까? 두 번째는 말을 입력하며 엑셀 수식을 만들어주는 포뮬라 봇입니다. 이 사례는 흔히 코딩을 모르는 비개발자가 AI와 노코드로 만든 서비스처럼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점은 그가 코딩을 몰랐을지언정 엑셀 문제는 너무나 잘 알고 있었다는 점입니다. 인터뷰를 보면 창업자 데이비브 브레슬러는 데이터 분석 분야에서 15년 동안 일했습니다. 회사에서는 동료들이 엑셀 수식을 물어볼 때마다 답을 알려주는 사람이었죠. 초기 버전은 정말 단순했어요. 입력창 하나, 버튼 하나, 결과창 하나. 하지만 문제는 분명했고 엑셀 수식 때문에 시간을 낭비하는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 도구는 그 시간을 줄여주어서 성공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면 수익 숫자도 다시 볼 필요가 있겠죠? 일부 자료에서는 2025년 연 매출 42억 원은 소개됐습니다. 하지만 현재 확인할 수 있는 2025년 창업자 인터뷰 수치는 월 4만 2천 달러 이상, 연 환산 약 50만 달러입니다. 우리 돈으로는 약 7억 5천만 원인데요. 결코 작은 성공은 아니지만 42억과 7억 5천만 원의 같은 숫자가 아니라는 점 이제는 보이시겠죠? 포뮬라 봇에서 고객이 산 것은 AI라는 단어 자체가 아니었습니다. 엑셀 수식을 검색하고 복사하고 오류를 고치는 시간을 줄여주는 경험이었습니다. 이 사례가 알려주는 것은 AI를 먼저 배워라가 아니라 내가 오래 겪어서 남들보다 잘 아는 문제를 먼저 찾으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음식 사진을 찍으면 칼로리와 영양소를 계산해주는 칼 AI입니다. 고등학생 창업자가 만든 앱이 매달 약 21억 원을 번다는 이야기로 잘 알려져 있는데요. 이 숫자는 실제 보도에서 나온 숫자지만 정확히는 순이익이 아니라 총이익이었습니다. 먼저 분명히 해야 할 것은 칼 AI가 빠르게 성장한 것은 사실이라는 점입니다. 창업자는 실제로 빠른 성장 수치를 공개했고, 하지만 이 숫자만으로는 사업의 전체 구조를 설명할 수는 없었습니다. 쉽게 말하면 총이익은 완전히 남는 돈이 아니죠. 앱스토어 수수료 같은 큰 비용을 빼고 남은 돈입니다. 하지만 직원 월급, 광고비, 운영비까지 빼면 실제 사업에 남는 돈은 더 줄어듭니다. 당시 월 총이익은 약 21억 원이었지만 월 순 영업이익은 약 1억 4천만 원이었습니다. CNBC가 확인한 것은 월 총이익 약 140만 달러였습니다. 우리 돈으로 약 21억 원입니다.
하지만 이 숫자를 월 순이익 21억 원처럼 받아들이면 사업의 실제 모습을 놓치게 됩니다. 칼 AI의 성장 엔진은 음식 사진을 분석하는 AI 기능만은 아니었습니다. 창업자 인터뷰에서는 250명이 넘는 인플루언서 네트워크를 핵심 경쟁력으로 설명합니다. 누가 소개했을 때 사람들이 다운로드하고 결제하고 확인하고 잘 되는 방식을 반복했습니다. 물론 제품 자체도 매우 중요하죠. 사진을 찍으면 칼로리와 영양소를 확인할 수 있는 간편함이 있었고요. 하지만 좋은 기능만으로는 사업이 커지는 것은 아니라는 점, 그 기능을 계속 사람들에게 보여줄 방법이 함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 사례가 알려주는 것은 좋은 앱만 만들면 된다가 아니라 칼 AI가 만든 것은 칼로리 앱 하나가 아니라 고객을 데려오는 방법이었습니다. 좋은 제품을 만드는 것만큼 그 제품을 계속 보여줄 기를 준비해야 합니다. 세 사례는 서로 달라 보이죠? 하나는 게임, 하나는 엑셀 도구, 하나는 칼로리 앱입니다. 하지만 구조는 매우 비슷합니다. 플라이에서는 사람을 모은 시간이 있었고 포뮬라 봇에서는 오래 겪은 문제가 있었습니다. 칼 AI에서는 계속 알릴 방법을 고민했습니다. AI는 일을 빨리 만들게 도와줬지만 돈은 이 구조에서 나왔습니다. 세 사례의 숫자가 모두 거짓이라는 것은 아니지만 플라이는 실제로 빠르게 수익을 만들었고 포뮬라 봇은 분명 성공한 업무 도구가 되었으며 칼 AI도 거대한 사업으로 성장했습니다. 문제는 숫자만 남았을 때죠. 3시간 뒤에 있던 10년의 경험은 사라지고 비개발자란 표현 뒤에 있던 15년의 도메인 지식은 사라졌고 21억 원이란 숫자 뒤에 있던 비용과 조직, 유통 시스템도 사라졌습니다. 성공담은 틀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만 너무 짧아지는 순간 우리는 잘못된 결론으로 데려갈 수 있습니다. 앞으로 AI 성공 사례를 볼 때 매출 숫자보다 먼저 4가지만 확인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첫째, 이 돈은 매출인가? 실제 남는 돈인가? 둘째, 제품이 나오기 전에 어떤 경험이 있었나? 셋째, 첫 고객은 어디에서 왔나? 넷째, 이 숫자는 계속되는 구조인가? 아니면 단발성인가? 다음에 AI로 며칠 만에 몇십억을 벌었다는 이야기를 듣게 된다면 그 숫자에 놀라기 전에 한 번만 이렇게 생각해 보시는 건 어떠세요? 이 숫자는 어떤 문제와 경험, 그리고 어떤 사람들을 위해서 만들어졌을까? 모두가 비슷한 AI를 쓰게 되는 시대라면 결국 차이를 만드는 것은 가장 새로운 도구가 아닐지도 모르죠. 내가 오래 관찰한 문제, 내가 이해하는 사람, 그리고 숫자 뒤의 구조를 보는 판단력일 수가 있습니다. AI는 속도를 만든다. 매출은 구조가 만든다. 이것만 명심하고 AI를 사용하신다면 더욱 AI를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 많아지겠죠? 오늘 내용이 유용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고 이 AI 시대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한 고민을 다루는 채널이 될 테니 앞으로도 많은 관심 부탁드릴게요.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